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론관에 오늘 두 번째 섰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 16일 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 발의였고요. 오늘 두 번째는 집단소송법을 발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참 속상한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폭스바겐 측이 미국에는 17조 5천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 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그만큼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피해에 적절한 피해 배상을 받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지난 6월 16일 날 징벌적 배상 법안을 발의를 했고 오늘은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번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주셨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교수 모임 징손모의 김현 상임대표와 박명희 공동대표 그리고 김수진 공동대표 김정우 공동대표님 등 임원진 여러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교수 모임 일명 징선모 모임은 이 자리에 계신 김현 전 서울지방 변호사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에 약 1000여 명의 현직 변호사와 200여 명의 교수님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지하면서 발족된 모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오셨고 또 오늘 발의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 폭스바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 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어제 환경부 청문회장에서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피해 배상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발의하는 집단소송제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OECD 이사회는 2007년도 소비자의 분쟁 해결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권고를 채택한 바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발의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집단소송 법안의 적용 범위는 제가 최근에 발의했던 징벌적 배상 법안의 적용 범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식 집단소송제의 옵트아웃, 제외 신고를 기본으로 해서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며 법원이 판단했을 때 가해자가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해서 가해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남소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소송법의 예를 봤을 때 이것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금 현재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11건에 불과하고 이 중 소송 허가가 난 사건이 3건에 불과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의하는 집단소송법안에 모두 46명의 의원들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집단소송법과 6월 달에 발의된 징벌적 배상법이 반드시 제정돼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고, 또 기업들도 이러한 법이 제정됨으로써 미리 사전에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체제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현 상임대표께서 이 집단적 소송법이 기업과 개인 간의 그동안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1000명의 현직 변호사와 200명의 교수들이 지지하는 저희 칭송모는 이번 박영선 의원님의 집단소송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기업과 개인이 소송할 때 정보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조사에서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 기업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어떤 질문을 기업한테 했을 때 기업이 일부러 불응을 하면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요.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손해배상액을 복잡하게 곤란한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소비자 보호의 획을 높고 그리고 다국적 기업 횡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에는 박명희 공동대표께서 이 집단소송법의 우리나라에서의 역사라 그럴까요? 수건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법이 이제 발의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실제로는 소비자 단체들이 과거에 20여 년 전부터 이 집단소송법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이 안 되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이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이 함께 통과가 돼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수진 공동대표께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집단소송법 발의가 지금 되었고 이번에 꼭 국회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경제 구조인 지금의 시대에서는 뜻하지 않은 대량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집단소송법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의 선진국들은 집단소송법을 일찌감치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부터 보육제 소송이나 자동차 관련 그리고 환경 피해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소송을 시행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독일의 단체 소송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집단적 이익의 개념을 도입해서 소비자 단체나 환경 단체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의 일본 그리고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의미에서 후진적인 중국조차도 민사소송법에서 1991년에 집단소송 개념을 도입해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법 반드시 통과돼서 시행돼서 우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또 예방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김정우 공동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지난달에 이미 박영선 의원님께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발의를 해주신 바 있는데 그 집단소송법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안과 집단소송법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사실상 그 세 제도가 하나로 그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이 모두 함께 적용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법적 약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그 실제적인 피해를 그 보상할 수 있는 그 체제가 갖춰질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번 집단소송법과 지난번에 징벌손해배상 이 모든 법안에 그 여야 상당히 한 마음으로 강하게 추진해서 꼭 입법이 도입됐으면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옥시 사태, 또 이케아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피해를 충분히 보상을 받고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